오늘은 그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예찬 군과 그 합격 후 공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감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박예찬 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연세대 건축공학과 다니고 있는 박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찬 군은 과학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재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재수했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그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하고 과거를 가보니까 그때 달랐던 건 뭐고 그다음에 힘들었던 거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중학교 때는 솔직히 제가 수업을 잘 듣지도 않았고 시험 때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신을 바탕으로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과학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중학교 때 공부 습관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위권의 성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습 과정 같은 것을 약간 체득하게 되면서 그런 공부 습관들을 익히면서 점차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우상향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과학고등학교 가서 필요했던 거는 지금 중학교 때랑의 가장 큰 차이가 학습 방법에 있겠네요. 네, 아, 그럼 수업 시간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까 벼락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그 벼락치기로는 그 많은 분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그러면 수업 시간하고 자습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수업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뭐 복습하는 그런 과정을 좀 잘 했다는 걸까요? 아까 우상형이라고 말했다는 걸 볼 때.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업 태도를 좋게 하려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수업보다는 학교 프린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대에 들은 내용을 잘 필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필기본의 내용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신 관리에 가장 필요한 것도 그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선생님의 필기를 바탕으로 그 필기본을 암기하는 것이 고등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과목별 학습법과 뭐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 반복적으로 말씀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린트 암기고 그것이 모든 과목별 공부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목별로 세세한 차이가 있는데 예로 들어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무엇을 암기해야 하냐면 그냥 단순한 개념 암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에 나오는 그 유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을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유형 전체를 암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보통 과거 다니고 있는 지금 친구들이 내신 관리에서 학원을 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신 관리에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과 지금 학교 프린트를 꾸준히 아주 심도 있게 복습하는 게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효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코
학교 프린트를 암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일단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 프린트 암기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학교 프린트에서 더 얻을 정보가 없고 학교 프린트를 다 암기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발전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학원에 가는 것을 비추천하냐면 내신 범위 같은 경우는 정해진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도 충분히 많은데 학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이 그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들은 솔직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럼 학원에서 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이거다 라고 짚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원을 다니는 효과는 첫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부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과도한 정보의 양이 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들어오는 과제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선별을 해가지고 학교 내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만 추려가지고 그것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면 학교 성적 내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그 정보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나한테 필요한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공부하면서 멘탈이 흔들린 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좀 많이 흔들렸고 약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얘기해 준다면? 공부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는 저는 수학 과목에서 많이 왔는데요.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가 이거를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 풀이본을 알더라도 그 풀이를 생각해내는 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학교 프린트를 풀면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 생각 자체가 멘탈을 흔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울면서 그거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울면서 그걸 놓지 않았네요. 네, 내가 이걸 않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수학 문제를 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잠들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해결한다고 노력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는 게 그 수학 문제를 푼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다시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지금은 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젠가는 이거를 풀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걸 찾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실 한 번에는 못 찾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과정을 고등학교 때 거치긴 했지만 이런 원리가 있는지는 몰랐고요. 제가 실제로 겪은 거는 재수 때였습니다. 무의식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공부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학 문제를 풀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 울고 시간이 한 번 울고 시간이 좀 지나고 충분히 잠을 자다 보면 언젠가는 풀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수학 과목 얘기를 해서 말인데, 그 학교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 많이 다르던가요? 어떻게 다르죠? 아, 일단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의 음, 큰 틀은 같다고 생각해요. 음, 큰 틀이 뭐냐면 바로 암기입니다. 제가 계속 암기를 강조하는데 정말 암기가 중요하거든요. 어, 내신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생님 프린트를 암기를 음, 하는 거고,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을 암기해야 합니다. 아,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내신 수학은 선생님 프린트를 암기한 것을 알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 나오는 수학 시험 문제가 숫자 바꾸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신 수학 프린트를 진짜 완벽히 암기하면, 음, 내신 수학은 수학 문제는 풀 수 있거나 풀 수 없는 거, 그렇게 딱 두 가지 구분이 유형으로 된다는 나눠요. 거죠. 근데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을 암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수능 수학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서는 훨씬 많은 사고력이 요구되고, 그 대신 기출의 양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학에 비해 암기량은 적으면서 응용을 좀 더 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능 수학을 풀 때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엔제를 푸는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용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럼 지금 엔제랑 사설 모의고사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수학을 푸는 친구들이 그 엔제를 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박희창 군이 생각할 때는 엔제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엔제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6평 이후에는 엔제의 양을 줄이고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사설 모의고사도 엔제의 일종인데 시간 제한을 둔 엔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엔제를 비추천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엔제를 많이 풀다 보면 오히려 기출을 잊어가지고 그렇죠. 본질을- 중요한 얘기한다. 네. 맞아요. 본질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 엔제의 양은 적지만 시간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고, 엔제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기출에서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엔제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엔제만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엔제를 보면서 연관되어 있는 기출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이 되겠는데요. 엔제 때문에 지금 최근 논란도 많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엔제를 어떻게든 좀 다뤄보는 그런 실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 과목이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한테는 과학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내신과학하고 수능과학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일단 내신과학 같은 경우는 내신과학과 수능과학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내신과학은 진짜 암기인 반면에 수능과학은 타임어택입니다. 타임어택. 그래서 내신과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프린트를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지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프린트에 스스로 빈칸을 뚫어가지고 거기 빈칸을 스스로 채우는 활동이 성적을 올리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수능과학 같은 경우는 내신 암기해야 할 양은 적지만 스스로 응용을 해서 그거를 곧바로 적용하는 방법이 그런 요령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신, 그러니까 수학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그 과고를 다니면서 내신과학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행을 좀 많이 한 친구들 아니면 난 절대 못 따라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수능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능과학 시작할 때
3, 4등급 정도의 음. 엄청 낮은 등급은 아니지만 음. 잘하는 등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등급이었고요. 수능과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풀면서 어떤 논리 전개가 되는지 그 과정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선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내신과학도 그렇다는 건가요? 내신과학은 수능과학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내신과학은 어쨌든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접할수록 유리한 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하지만 시험 기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아, 성실하게만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행을 하면 그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편할 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신 준비할 때 기간 어느 정도 잡으면 아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짧은데요? 네, 짧죠. 3주면 다 가능할까요? 내신 범위는 다 해결하기에? 왜 3주라고 말씀드리냐면 3주쯤 돼야지 시험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 범위가 안 나오는구나. 물론 길게 잡으면 좋긴 한데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중구난방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3주가 시험 범위도 정해지게 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딱 그 정도의 양이 3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3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잡고 그럼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생각해 봤을 때 자습 시간의 절반 정도는 공부에 집중해보자. 3시간 정도요? 아, 그럼 하루에 3시간 정도씩으로 해도 네. 내신 준비가 가능하다.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부 시간보다 중요한 게 저는 공부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 양을 좀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내신 공부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늘은 국어 몇 페이지, 수학 몇 페이지, 영어 그렇죠. 몇 페이지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정하고 막 일주일 안에 하루마다 수학 10문제씩 풀어서 총 70문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저는 그 방법을 비추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루에 한 과목만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요.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 그 과목에 대해만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도가 확 올라갑니다. 몰입도가 올라가면요.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죠. 학습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학습 양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학습 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그럼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딱 한 과목을 잡고 몰입도를 높여라. 뭐 이런 얘기겠네요. 이건 굉장한 꿀팁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니는 학생들 내지는 이제 입학을 앞둔 친구들이 있다고 봤을 때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는 그러면 자신만의 전략은 언제쯤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은 빠르게 정할수록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는 솔직히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거의 모든 전형에서 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전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물론 내신이 좋으면 좋겠지만 저같이 내신이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사이에 있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하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이어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못 하겠죠. 예, 지금 현재 과거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예. 박예찬 군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고등학교가 정말 좋은 게 많은 체험 활동이 있고 그런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성적과 관련 없이 얻는 것은 많고 또 일정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의대라던가 서울대라던가 그런 최상위권의 학교는 사실 가기가 힘들긴 해요. 하지만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한이 있어요. 하한이 있어요. 그래서 6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카이스트를 제외한 이스트 계열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또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부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면 성적을 올리려고 아등바등 힘쓰는 것보다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의 비교과적인 체급을 많이 올린 다음에 오히려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스스로의 활동을 펼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삶을 보더라도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줬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서 가장 좋았던 건 지금 말하는 게 가장 좋았던 걸까요? 네. 그리고 특별히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첫 번째로는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일정 시간 탐구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을 괴로워하고 그것에서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데 저도 1학년 때는 그랬는데 노하우가 생기면서 2, 3학년 때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오히려 그렇게 제가 궁금해하던 것을 탐구하니까 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쵸. 박예찬 군 상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그러면 상을 딱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그런 활동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거를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내니까 3학년 때는 정말 금상이랑 최우수상만 받았고요.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그 과거에서의 그런 탐구 활동이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학점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배운 지식이 학점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태도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경험이 대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특히 대학교에서는 학점과 별개로 많은 대회들이 있고 공모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참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과학고에서 좋았던 거 두 번째로 꼽으면 주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고 친구들이 확실히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열정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각자 좋은 대학교에서 각자 다른 분야에서 각자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한 것 같다.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재수하던 시절에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숙학원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뭘까요? 저는 기숙학원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기숙학원은 전자기기를 통제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고 인강만 될 수 있는 태블릿 탭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공부에 집중하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기숙학원이에요. 제가 정말로 기숙학원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봐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기숙학원 들어가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네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는 그때 가져온 책을 보면서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멘탈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요즘의 학생들에게 멘탈 관리에 필요한 뭐 학습 관리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Q&A 하고 문제 많이 푸는 것과 내 학습에 대한 관리를 좀 받으면서 컨펌 받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학원에서 Q&A를 하면요. 학원에서 주는 자료에 대한 Q&A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원에서 그렇죠. 대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Q&A 활동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학원에서 Q&A를 하면 학습 태도라든지 학습 방향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학원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유경 선생님처럼 개인적으로 컨펌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학생의 공부 내용보다도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학습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공감을 하면서 멘탈적으로도 치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컨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 대한 좀 피드백을 아주 좋게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죠?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잔인하게도 사실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숫자니까요. 그렇군요. 좀 씁쓸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예찬 군과의 인터뷰를 성실히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변을 아주 세세하게 해줘서요. 다른 경우보다 지금 많이 더 충실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할까요?